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당시에 96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세운 초록띠 공원의 사업비 회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세운 초록띠 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운 초록띠 공원보다는 세운 상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저희가 이곳의 재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세운 상가 재개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세운 상가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한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 예, 실패와 성공이라는 양 극단을 달리게 되죠. 네. 이 준공 당시만 해도요, 이 세운 상가는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단지 8층에서 17층을 그 건물 8개 동이 1km에 걸쳐 남북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당대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많이 놀러 갔거든요. 서울의 장관이었기도 하고요. 네. 1층에서 4층 사이에 위치한 상점에서는 당시에는 드물었던 외제 물건 같은 거, 가전제품, 양품, 자파, 참 많이 물건들을 판매했고, 이외에도 학원이나 미용실, 뭐 사우나, 실내 골프장, 뭐 교회, 다방, 카바레까지 예, 네. 성업했다고 합니다. 네. 5층부터는요. 중앙집중시 난방시설에 엘리베이터를 갖춘 당시에 최고급 아파트로서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남이 개발되고 상권이 명동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세운 상가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70년대 경제개발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각종 기계 부품들, 이게 관련된 공구들이라든지 시제품의 제작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생적인 역사를 써나가게 되고, 또 80년대 들어서는 산업화의 흐름이 이게 제조업, 전자산업으로 제조업의 전자산업으로 바뀝니다. IT상으로 바뀝니다. 네. 이 일대 산업 네트워크는 태동하는 신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이 떠난 이 상가 아파트가 소규모 회사들이 개발비를 적게 들이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기지가 된 거죠. 네. 여기서 개발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로 불리는 이 삼보 컴퓨터. 지금도 쓰이고 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인 아래 한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네. 새로운 놀이문화를 형성한 갤러그 게임기가 기억나시죠? 네. 일본에서, 이게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에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네. 그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추억의 그 전자기기들이 다 세운 상가에서 시작했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세운 상가의 존재감이 점점 좀 축소가 됐고 이제 재개발이 돼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서울시가 세운 초록띠 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금 날릴 판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가요? 일단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세운 상가 재정비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양화대교 교각 그 공사 그 방식과 비슷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2009년 5월 세운 상가 1구역에 있는 현대상가를 헐어낸 자리에 3,748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축구장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의 세운 초록띠 공원을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이 공원은 서울의 종로와 퇴계로 사이 남북을 있죠. 세운 상가하고는 모두 철거하고 너비 90m, 길이 1km에 이르는 긴 녹색길을 조성하겠다. 누가? 오세훈 시장이. 예. 그랬던 종묘와 남산간 도심 남북 녹축 조성 사업의 첫 단계 사업입니다. 네. 첫 단계 사업은 현대상가를 밀어내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서울시는 애초에 예산으로 세운 초록띠 공원을 포함하는 녹색길을 먼저 조성한 뒤, 세운 상가에 대한 대규모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구역별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 이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가 최근에 세운 상가에 대한 재정비 촉진 계획을 기존의 전면 철거 너무 어려우니까 소규모로 쪼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바꾸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네. 소규모 분리 정비가 진행된다면 일단 지난번에는 이제 첫 삽을 뜨는 게 겉보기 좋으니까 네, 만든 거거든요. 일단 먼저. 그리고 공원 조성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사업비 회수를 못하게 된 것이죠. 네,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초록띠 공원 자리, 그러니까 현대상가, 예전 현대상가의 상인들은 지금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그 겉으로 보이기 딱 좋게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첫 삽뜨고 만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초록띠 공원에 있던 현대상가를 일단 먼저 허물고, 예, 그 안에 살던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지급한 보상비만 9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현대상가 철거 비용과 공원 조성비 다 합치면요 한 1,000억 원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SH공사가 현대상가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위해서 세운스퀘어라는 거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소유했던 건물 2동, 연면적 17,398제곱미터,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 건물 1동, 연면적 5,964제곱미터, 예, 증축한 들인 비용만 368억 원이고요. 금융비용 가면 한 1,4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 세운스퀘어에 현대상가에서 하신 상인들을 이주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이전에 세운스퀘어 장사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네. 옛날 현대상가만 못하고 개장한 지 현재 1년이 지났지만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빈 공간도 많다고 하고요. 세운상가 역시 앞에 있었던 현대상가가 철거되면서 급속히 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문제로 세운상가 그 시장협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상권은 종로, 그때까지 잠시만요. 이 명성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네.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 바로 그런 정치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 바로 상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당시 예산으로 그린웨이라는 말 좋습니다. 그린웨이를 만들고 주변의 촉진지구 내 구역별로 사업비를 분단시키면서 네. 이렇게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수년간 검토를 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기구 6개 구역 가운데 이미 2주를 마친 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계획을 추진하고 나머지 2, 3, 5, 6 구역은 안 되니까 네. 대규모 통합개발이 아닌 옛 모습 보존하고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분할 개발하도록 계획 변경이 낸 겁니다. 네네. 여기 4구역도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종묘가 있어요. 종묘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간 네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층고를 제한합니다. 122m에서 제한을 해요.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구역과 4구역 사이 1구역에 선투자금으로 968억 원을 들여서 기존 건물 허물고 조성해오던 세운 초록띠 공원 사업도 돈만 들어갔지 회수할 길이 막막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4구역이 사업성 저하로, 그러니까 이제 층고 낮추면서요. 돈을 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경관하고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이 공사를 맡아서 진행했던 SH공사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굉장히 낭패감이랄까요? 그렇죠.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예상 못했던 거죠. 네. 4구역 같은 경우 아예 용적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공원 조성 비용조차 달라고 하지 못한 상황인데 SH공사도 정말 생돈 날리게 생겼습니다. 네. 이미 설계, 감리비, 임시 이주 상가 지출비, 영업보상비 1213억 이 투입했는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네네. SH공사 관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단 2016년에 착공해서 2019년에 완공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968억 들여가지고 들인 땅에 논농사밖에 못 짓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참 지적했는데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거니까 참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00만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에 가까운 논농사라고 네. 하면 뭐 거의 해외 토픽이 나올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하루빨리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 지혜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중요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이 4.5년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2개 여성인력 개발기관 이용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응답자 1,969명 중 현재 경제활동 중인 898명 외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응답한 사람이 그런 여성들이 1,071명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다. 대체적으로 다 일했겠죠. 96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968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예전에 일하던 평균 기간이 한 8.4년이었고요.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이
이제 4.5년이라는 겁니다. 네. 또 일을 그만두기 전에 직종으로는 교육이나 사회과학 연구, 회계 사무, 영업 판매 서비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분포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흔히 뭐 결혼에 발목 잡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결혼 전에는 남성과 똑같이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는데 다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이 되는 이유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겠죠. 보빈 씨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곧 일어날 일이겠죠. 그렇죠. 네. 한국 사회에 정말 아직도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운 사회인가 봅니다. 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육아나 가정 양립이 어려운 항목이 많다. 46%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꼽았고요. 네. 스스로 그래서 판단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고 임신 육아하니까 퇴사하라. 그 압력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도 뭐 계약 기간 종료라든지 뭐 직장 구조 조정 대체적으로 여성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하니까 그런 사유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이 발생하는 것이 전과 변함없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사일과 자녀 양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특성, 사회적으로 그렇게 몰아낸 겁니다. 이렇게 초래한 주된 요인이 된다고 지금 그 해석은 한국 여성개발능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여성이 일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록 경력은 단절이 됐지만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는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그 일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체 응답자들 매우 원함 또 원하고 있다. 이거 전체 응답 84.7%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취업 희망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림 보시다시피 52.5%, 53% 정도가 경제적 이유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나의 발전, 자아실현 38% 정도가 그렇게 됐고 그의 사회생활 경험이라든지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은 여가시간 활용하겠네요. 일하는 즐거움, 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일에 대한 수용적 측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신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회사 업무상 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합쳐서 모두 62.5%의 여성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라도 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겠죠.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많은 수가 육아나 가정 사정으로 단절이 된 케이스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또 특이한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수나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여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성의 절반이 58%가 일과 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랑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배우자나 가족의 의견을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것도 60.2% 높게 나타났고요. 특이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82.7%의 여성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특히 이 문항은 결혼 여부나 결혼을 했던 미혼 여성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응답을 보여서 이제는 여성이라고 가정 따로 뭐 직장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하고 일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 시사하는 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조사는요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보도자료, 이 여성개발능력의 보도자료에서 맨 끝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종합적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일에 대한 가치관에서 일 중심보다는 생활이나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재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여성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화낼 거예요. 저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고 일과 가정을 함께 중요시하는 균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고한 가불관계에서 벗어나지
하고 있지 않은 이 후진적인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네. 경력 단절의 문제가 이후 취업의 문제가, 이 취업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과 가정의 그 균형을 좀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잡기 최호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